제1장 요양보호 개론의 2단원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의 문제들을 보면서 교재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재 2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21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자립성이 감소한 개인의 사회적 의존성을 추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립성이 감소한 개인의 사회적 의존성이 아니라 사회적 자립성을 추구한다가 맞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의존성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틀리죠? 맞지 않죠? 2번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기보다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틀리죠? 3번 개인의 여러 가지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해서 이게 혼돈될 수 있는데요. 개인의 여러 가지 욕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3번도 맞지 않습니다. 4번 질병, 실업, 장애, 소득 상실 등의 개인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한다가 아니라 질병, 실업, 장애,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입니다. 5번 다양한 욕구, 사회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한다 해서 5번이 맞죠. 그래서 사회복지에 그 유형이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형태로 있는데 뒤에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업무상 재해하면 무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죠. 답은. 네.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국민연금보험이죠. 그래서 위에 문제에 보면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답 중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는 국민연금보험이죠. 자, 우리나라의 그 보험은 사회보험에는 5대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제에서 산업재해보험과 그 다음에 국민연금의 방식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근로자의 직무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일상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고용보험이죠. 네, 그래서 고용보험은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직무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또 근로자가 실업에 이렇게 실업급여를 드리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오셔서 교육을 이렇게 내일 배움 카드로 지원받는데 이런 것들이 고용보험에 의한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이런 그 사회보험이죠. 고용보험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네, 여기서부터 그 사회복지 분야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는 공적 부조입니다. 그래서 공적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공적 부조에 의해서 지원받는 분들이십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네, 이거는
사회보험이죠. 앞에 문제에서 공적 부조에 대해서 봤습니다. 공적 부조는 일정 소득계층, 즉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이런 취약계층의 국민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자, 사회보험은 우리나라에 5대 사회보험이 있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고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5대 보험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의료보험하고 관련이 있죠. 실업, 고용보험이죠. 장애나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국민연금하고 관련이 있죠. 소득 상실, 고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험이죠. 이런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답은 2번이죠. 우리나라의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자, 공적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제도로 옳은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죠. 예, 이분들은 국가가 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죠. 공적 부조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는 이런 그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고요.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로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형태도 있는데 사회서비스 형태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회 서비스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공적 부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보험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에는 5가지 형태의 사회보험이 있죠.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국민연금보험이 있고 고용보험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자, 이 중 사회보험으로 맞는 것은 2번 고용보험이 있네요. 네, 그래서 2번 고용보험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자, 요거 그 국민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하고 혼돈할 수 있는데요. 네, 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자,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자,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이 맞죠?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저하가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수준은 저하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 수준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고 학력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죠.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것은 노인 인구 증가와 크게 관련이 없죠.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증가의 원인으로 옳은 것은 보건의료 기술의 발전이 맞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무슨 사회입니까? 네, 고령 사회죠.
네, 그래서 고령화 지수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지수에서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일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고령 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는 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진입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고령 사회 비율로 오른 것은 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령 사회의 노인 인구 구성비는 고령 사회 비율은 14% 이상 20% 미만이 맞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고령화 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 이상 14% 미만인 이런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 사회는 14% 이상 20% 미만인 사회이고요.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 구성비가 20% 이상의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국제연합이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중 다음은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는가? 자, 보기를 보면은요. 자,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이 교재 24페이지부터 있는데요. 국제연합, UN이죠. 국제연합을 UN이라고 합니다. 1991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5가지가 있죠.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인데요. 자, 이 원칙에 따른 세부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기에 나온 노인 본인의 소득,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주택, 의복 및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둔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것은 독립의 원칙이죠. 네, 이러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1991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5가지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UN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UN의 원칙 5가지는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입니다. 자, 이 중에 맞는 것은 5번 자아실현의 원칙이네요. 자, 계속 그 유엔의 원칙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각 그 원칙에 따른 세부 내용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하는 원칙은 참여의 원칙이죠. 네, 참여의 원칙. 자, 참여의 원칙에는 교재 24페이지에 보면 사회의 통합이 돼야 되고 또 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한다는 게 참여의 원칙이고요. 또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참여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한 유엔의 5가지 원칙 중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원칙은 예, 독립의 원칙이죠. 그래서 앞에 보셨다시피 네, 독립의 원칙은 노인 본인이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서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개인 선호와 변하는 능력에 맞춰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가능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의 원칙이 맞습니다. 자, 국제연합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개인의 선호와 변화보다 시설의 환경에 맞추어 살 수 있어야 된다. 네, 요거는 좀 틀리죠. 개인의 선호와 변화에 맞추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독립의 원칙의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2번, 젊은 세대와 분리하여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 젊은 세대와 분리가 아니라 젊은 세대와 통합해서 같이 한 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야 되고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된다가 맞습니다. 3번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게 맞죠? 그래서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4번 노인은 성, 인종, 장애에 따라 구별되어 대우받아야 된다. 이렇게 구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구별되면 안 되고 똑같이 평등하게 존엄의 원칙에 따라서 대우받아야 되죠. 자, 5번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는 욕구와 세상화의 존중을 제한할 수 있다. 자,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노인들은 최적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안전하고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되고 또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맞죠. 또 4번 노인은 성, 인종, 장애에 따라 구별되어 대우받아야 된다. 이거는 틀리죠. 5번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최적의 이런 서비스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3번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가 맞죠. 자, 다음의 문제. 다음 내용은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어떤 원칙을 말하는가? 착취와 육체와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자, 이거는 3번 존엄의 원칙이죠. 그래서 그 노인복지의 원칙, 그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원칙 5가지 중 존엄의 원칙은 존엄과 안전한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고요. 특히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 주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게 존엄의 원칙입니다.